여러분이 만약에 정치학을 한다. 계속 반복을 하면 사회문화보다 훨씬 나아요. 사회문화는 분명히 앞쪽은 너무 쉬워요. 대신에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뭐 카드 놀이하고 막 새로운 유형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정치학은 그렇게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20번 문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정치학은 정직한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문화는 그냥 고루하죠. 왜냐면 너무 내용이 쉬우니까 문제를 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라든지 정치화법은 내가 한 만큼 나온다. 그것만큼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바로 지방선거, 맞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맞죠? 그래서 내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의 주소를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산시 영도구, 가까운 곳에 경상남도 통영시가 있고, 경상남도 남해 군이 있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통영시 다음에 무슨 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시하고 도는 같은 레벨로, 맞죠? 구랑 시와 군이 같은 레벨로, 이 군은 같은 레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로 뽑는 거는 요 둘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랑 약간 비교해서 해줬었죠. 그래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국회가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즉 이게 뭡니까? 의결기관이고 여기 뭡니까? 행정기관. 맞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도 의결기관이 뭐가 있다? 광역의회. 맞죠? 그래서 광역의회와 뭡니까? 광역단체장. 맞죠?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단체장. 맞죠? 그래서 광역의회는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초의회. 맞죠? 기초의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똑같이 간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뭡니까? 광역의회가 시의회, 또 도의회. 맞습니까? 요거는 구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대통령이 있대서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과 이 시장은 레벨과 같아요? 달라요? 레벨 자체가 다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국회랑 대통령이 서로 권력관계가 이렇게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이죠. 그래서 의결기관과 행정기관은 서로 수평인 권력 분립이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평인 권력 분립, 여기도 수평인 권력 분립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수평일까요? 그렇죠. 얘와 얘는 서로 뭡니까?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내가 아까 지금 레벨로가 다르다는 것처럼 광역의회랑 기초의회는 레벨로가 다릅니다. 서로 무슨 관계? 수직적, 수평적.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광역의회가 말한 건 기초의회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 권력 분립. 자, 생각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자, 국회에서 만드는 거 뭐? 법. 법률. 맞죠? 법률. 그러면 의회에서 만드는 건 조례. 여기도 조례.
자, 대통령이 낼 수 있는 거 명령. 여기는 뭐? 규칙. 됐습니까? 우리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법률안? 그분야 그걸 꺼내. 이건 내각제적인 게 아니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맞죠?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도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도 기초의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뽑을 때 이제 선거에서 이거는 뭡니까? 1인 몇 표제? 그렇죠. 2표제. 1인 1표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있죠. 1인 2표제. 1인 1표제. 기억나야 돼요. 1인 2표제. 1인 1표제. 자, 1인 2표제는 뭐와 뭡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1명,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비례대표 정당이라 찍은 거죠. 그래서 지역구에 1개, 비례대표에 1개. 여기는 그냥 후보에다가 하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역구, 광역 이렇게 보면 뭡니까? 시의원이랍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생님 여기도 지역인데 여기도 지역 똑같아요. 여기도 비례. 여기도 지역 비례라고 했죠. 자,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여기까지만 했었지. 여기서 한 게 혹시 여러분들이 자치단체 지방 이 선거 봤을 때 후보가 미친 듯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못 봤나? 혹시 후보가 너무 많아요. 뭐 대통령 후보 몇 개가 아니지. 하여튼 뭐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별로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기초의회 있잖아.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이라든지 요 시장 군수 뽑을 때 억수 후보가 많이 나온다. 사실 왜 그런지 알아? 구청장이 아니죠. 구청장이 이쪽이니까. 구의원, 이 시의원, 군의원 뽑을 때 그 후보자가 미친 듯이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을 때 지역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알아, 혹시? 지역구 의원 숫자가 몇 명이지? 그치, 253. 즉,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여기를 253 치웠어, 보자. 253개로 지역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한 지역당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랍니까? 무슨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요 소선거구제입니다. 여기도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말라고 후보가 미친 듯이 나오냐면 여기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유일하게 중선거구제를 하는 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들 뽑는 것. 이게 중선거구. 중선거구제라는 말은 뭡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어떤 학자는 4명 이하, 어떤 학자는 5명 이하기 때문에 그냥 2명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2명 이상에서 4명 또는 5명까지를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에 가장 많은 정당 의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곳에 우리가 1번을 주자. 같은 당에 의원들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 1-가, 1-나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3명이 나오면 1-다겠죠. 다른 정당이면 2-가, 2-나 이런 식으로 1번, 2번 주는 걸 알죠? 의석수가 많으면 1번, 의석수가 작으면 2번.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번은 무조건 여당인 줄 알았어요. 왜? 항상 여당이 의석수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여소야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인데 원래는 여기만 중선거구제라는 걸 알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주민참여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먼저 보겠노? 우리 국회에 뭐합니까? 국민 투표하죠? 국민 투표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제도의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민 투표이죠. 주민이 투표를 합니다. 자, 주민 투표는 선생님 뭐라 했노? 투표라는 게 뭐라 했노? Yes or No를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붙이죠. 이 헌법 찬성 반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뭐인 거 yes or no 특별한 상황에 보통들은 자기들이 의견에서 넘어가요. 근데 특별한 상황일 때 뭐고 yes or no 주민 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지? 내가 뽑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즉 내가 뽑은 구청장, 시장, 도지사 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부산에 있었죠? 땡땡 시장 미투 사건 있었죠? 우리 부산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당장 끝나요? 아니죠. 그걸 뭐랍니까? 주민 소환이라죠. 즉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떤 위법한 행위라든지 직무가 태만하다든지 부당한 행위 이런 걸 했을 때 주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민 소환할 수 있는 대상 불러보세요. 누구 주민 소환할 수 있는? 내가 뽑은 사람이야. 그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광역지자체장 맞죠? 할 수 있죠? 광역지자체장, 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또 여기 교육감 빠져있죠? 교육감 알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인 7표 아직 했었죠? 자, 그 다음 또 누구 내가 뽑았노? 내가 뽑은 사람 내가 뽑은 사람 시의원, 도의원 중에 지역구 의원이죠. 그래서 광역의회 의원 중에 뭡니까? 내가 뽑은 지역구 의원만입니다. 지역구 의원.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원 중에 지역구 의원 내가 뽑았으니까 불러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뽑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감 내가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죠? 안 뽑았어요? 교육감 이름 딱 나오면 후보 중에 내가 뽑잖아. 그래서 교육감도 내가 지금 우리 부산 교육감 지금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있었잖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비례대표 내가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난 정당만 뽑았지 사람은 안 뽑았죠. 못 뽑았겠어. 소환해. 내가 뽑은 사람만 좀 약간 부당하지 않니? 봐봐. 그래서 이런 요즘에 그런 말도 있어요. 비례대표는 내가 정당만 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우리 비례대표 하면은 여기를 1 땡땡당, 2 세모당, 3 네모당 해주고 당에만 이렇게 내가 투표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그럼 이 당에 내가 찍은 사람이 누가 될 줄 알고. 맞잖아요. 자기들이 줄 세운 거지 내가 줄 세운 게 아니잖아. 아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요즘에 아이가 처음 나올 때부터 했어요. 내가 뽑지 않았는데 왜 지가 걸려? 내가 그 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그 당에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비례대표도 내가 이 당 중에 야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을까 아이가. 그죠? 그럼 그 중에 내가 지지하는 애 이름에도 같이 찍자.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저거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너? 내가 이 당을 지지하지만 이 당에 이 사람이 많이 몰렸으면 이 사람 많이 몰린 것만큼 그죠? 다수로 표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맞잖아. 자기들이 줄 세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줄 세우면 여러분들 줄 세우면 주로 누굴 많이 비례대표에 높은 번호에 올라갈까요? 젊고 활기찬 사람 1번 2번 나이 많고 오래되고 많이 했던 사람 그렇겠지. 근데 찍고 싶은 나는 아닐 수 있잖아. 그 순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되고 이런 것도 어떤 거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어요. 왜? 국민의 힘만 모이면.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아깝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뭐?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회 의원은 우리가 국민 소환을 불가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뽑은 사람 부르는 게 주민 소환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주민? 우리가 뭘 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조리 좀 만들자. 시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고 3050 좀 없애자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아니 3050이면 50까지 밟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40을 밟아요. 옛날에 3060이었을 때는 이 부산만 그렇잖아요. 양산만 나가도 딱 안 그래요. 3060일 때는 사람들이 50을 밟아요. 근데 50이 되니까 사람들이 40을 밟아. 자동차 엔진 다 나갑니다. 맛이 나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안건을 발언해서 그렇지. 주민 발언. 주민 발언의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조례를 제출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데 내가 다이다이로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조례는 누구만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죠. 그럼 의회가 바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내가 주민이 청구를 하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면 지자체장한테. 그럼 이 지자체장이 아까 전에 뭐 하는 게 있었어요?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도 되고 주민이 청구한 거를 낼 수도 있어요. 이 지자체장이 이제 누구한테? 의회에다가 지방 의회에다가 제출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삐 틀린 겁니다. 반드시 누굴 거쳐야 된다? 지자체장을 거쳐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뭘 하니까? 의결을 하니까. 그리고 지자체장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것처럼 야가 해가지고 야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한번 야가 받았다고 무조건 해줘요? 꺾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국민투표 있죠? 국민소환 있나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탄핵할 수 있나요? 없죠? 심지어 국회의원 탄핵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국민 발안으로 법률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법률안. 없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만 있고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이 없습니다. 국민소환이 없는 관계로다가 국회의원들은 그냥 한번 되시면 편안하게 하시는 거죠. 마음이 좀 아프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또 뭐 있을까? 국회에서 뭡니까? 국정감사하죠. 그러면 여기는 주민이 뭡니까? 감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거야. 지가 감사 못해. 감사 좀 해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거야. 청구권,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구권은 뭡니까? 안 해주면 그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선생님 뭐예요? 예산안을 막 만들 때 김계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안은 편성은 누가 합니까? 예산안 편성. 자, 국회하고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예산 편성은 누가 해요? 그렇죠. 행정부에서 편성하잖아요. 그 다음 심의나 감사는 누가 해요? 국회. 심의하죠. 국회에서 심의하고 해주죠. 자, 마찬가지로 주민 참여 예산은 편성은 어디서 하냐면 당연히 광역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심의 같은 거는 여기서 하겠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 참여해가지고 우리 있잖아. 여기에 조금 광안리에 조금 더 주세요. 막 이런 게 광안리 바닷가에 좀 더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진짜 뭐 내가 예산 막 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만 이 예산이 여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더 빨리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 소송제도도 있습니다. 이 행정의 일은 좀 그렇다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적어만 줄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국민청원 있듯이 주민청원 제도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중앙정부에 하면은 국민청원이고 지방정부에 하면은 주민청원인가요? 네. 우리가 중앙정부에도 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도 할 수 있지. 그런 겁니다. 중앙정부의 소송도 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행정소송. 맞죠? 그리고 이 행정소송에는 지방정부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민소송제도. 그러니까 주민소송제도는 여러분들이 행정재판으로 생각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 젊은 애들이 와서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 보여. 막 화장도 막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들이 미성년자야. 나를 꼭 알아맞혔네. 난 몰랐는데. 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거 언니 걸 들고 온 거야. 구별 되나? 똑같이 생겼거든. 똑같이 생겼어요. 뭔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고발을 해가지고 걔들이 그래가지고 뒤로 하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보고 1년 동안 장사를 하지 마래. 내가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럴 때 뭐 하냐면 바로 행정재판은 날짜를 좀 까주든지 아니면 없었던 일을 해주든지 좀 해달라고 1년 너무 심하다. 야 10일 동안만 하게 해주세요. 그걸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봐봐. 기초단체장에게 했는데 얘가 말로 안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광역단체장에다 했지. 광역단체장한테 말했는데 말로 안 들어줘. 그럼 이제 정부에 해야지. 바로 그러면 진짜 행정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너 여가 말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여 말했어. 그럼 야가 말해. 그런 거 같네. 그럼 야가 어떤 너 수직적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야, 자 좀 까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알겠죠? 뻗댈 수도 있어요. 뻗댈 수도 있어요. 뻗대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행정재판 들어가야지. 법원에서 결정 내려주면 인마는 이제
벌금도 묻고 막 그렇게 그다음에 이 학한테 면책도 받겠죠. 그래 됩니다. 그까지 바란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있을까요? 지방에서 뭘 할 때 완전 자유롭게 하더나 못하죠. 우리 지금 어떤 놈 그 가덕도 신공항 하나 건설하는 거 매 해주세요 하고 위에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하고 있지. 왜? 돈이 어디서 나오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왜? 돈이 저쪽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 조례나 규칙에 억수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막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주민 참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방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뭡니까?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대. 나오잖아. 명지 오염토 아래 쓰레기도 잠잔다. 명지 주민들 난리 났겠죠. 명지 땅이 지금 좀 많이 핫하게 비싼 거 아시죠? 근데 그 밑에 쓰레기가 딱 있고 밑에서 중금속이랑 뭐가 솔솔 나온대요. 나 지금 웃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비웃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난리 나겠죠. 자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그치,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넣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선물 거래소가 우리 부산에 온다. 무조건 오세요 할까 아이가? 그건 뭐겠노? 님비 반대제. 그치, 핀비. 핀비가 핀피가 피제 핀피 피 터집니다. 피 터져. 지금 받으려고 피 터져. 피 터지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역 이기주의. 자 선생님이 팁 민비와 핀비를 구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실 동사무소 말고 있잖아. 시청, 교육청 뭐 이런 데 다 가면 분명히 지방자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고 있는 건 뭐고 중앙정부에서 나온 공문 처리하는 정신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지방의 일보다는 어떻습니까? 국정 처리에, 즉 공문 처리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사무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국가 사무 비중이 너무 높아서 자치에 그 시간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치가 미흡하다. 힘듭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문제 지방자치 있잖아. 지방자치 요거 문제 풀어봅시다.